안녕하세요. 정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분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사로 여러분들 발굴하고 기업 밸류에이션하고 로드맵 구축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 창업이랑 연구활동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연구 개발을 하게 될 때는 그냥 내 기술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는 게 세계 최고니까 내가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뭐 엑시트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기술에 대한 약간 오만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셔야 되는지, 실행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재미있고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업을 한다면은 기술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요. 연구 단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생각처럼 그 일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기술은 완벽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다 시험 인증을 맡기고 피봇을 하고 혹은 튜닝 작업을 하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으세요. 사업 계획서는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고 이해 문서예요. 누군가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 주고 끝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구 개발에서도 어렵지만 창업에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연구자는 사업 계획서를 연구 노트처럼 씁니다. 이거는 정말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마일스톤처럼 쓰시고 연구 개발 정량적 지표만 쓰시고 내 기술이 더 뛰어나다. 정량적인 지표를 넣으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량적인 지표가 시장에서 돈을 지불할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읽는 분들은 논문 심사위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보는 것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 사람들 해낼 수 있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주거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주거나 하면은 그 일정 동안 그걸 완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일정은 부수적인 스킬이 아니에요. 뭐 기술한 다음에 넣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메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서는 내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왜 이 일정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얼마나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다른 시간표예요. 연구의 시간은 완성도가 기준이 돼요. 될 때까지. 그리고 실패해도 논문은 남아요. 실패도 성과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업의 시간은 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런웨이 자금이라 그래요. 돈이 마를 때까지 언제까지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돈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은 학기나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예요? 자녀 자금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진입하셔야 되는데 시장 기회에 상실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 진입 기회에 대한. 내 일정대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만들어서 시장을 진입하면 고객이 사줄 것 같아. 수요처도 인정을 해줬어. 딜레이가 되면은 2년,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빠른 기술적 발전, 그리고 경쟁사가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객과 투자자들이 별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냐고, 당신의 일정표대로 할 수 있냐고, 그 일정대로 나온 것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정이 무너지는 그냥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뭐 6개월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시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일주일 안에 어떤 인증이 필요해. 보통 일주일 안에 인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담당자나 그 기관의 업무 때문에 혹은 갑자기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빠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완성 후의 판매 모델이에요. 기술을 다 만든 다음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98%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가 돼야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98%에서 자금이 소진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과 판매 활동이
개별과 병렬이 아니라 완전 직렬로 돼 있는 거야. 이건 이쪽에서 따로 놀고 이건 이쪽에서 따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안 하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창업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일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일정표가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 만약에 제가 수요처에 진입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교체가 되거나 혹은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당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까? 위험 관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동 요인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인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파트 2예요. 연구에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5개의 현실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진행하세요.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고 꼭 원천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교에 있으시다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개발하는 이 특허나 지식 재산권들이 학교로 귀속돼요. 연구원들이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들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천 기술인지 혹은 이게 진입 장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접근을 하시려면 응용 연구가 필요하세요. 여기다가 까맣게 도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거에 맞는 도료의 개발이 필요한 거고 요거 스펙에 대해서 다시 응용 연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작동되거나 적용이 되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워킹 샘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삼성전자나. 그러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에 성능 시험 인증서를 요구해요. 시험과 검증 작업, POC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불량이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납품이 됐을 때 양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계획서에 쓸 수 있는 숫자들에 대한 걸 볼게요. 첫 번째는 내 시간을 먼저 재는 거예요. 다 잘 되면 몇 개월 걸리지? 뭐 12개월, 뭐 이런 식이에요. 6개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제품까지 한 6개월까지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대기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품 수급이 안 될 수도 있고 POC 업체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인증하는데 1, 2주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갑자기 무슨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건이 잘 안 넘어온다거나 생각보다 비싸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거나 상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서둘러도 줄지 않는 남의 시간. 내가 하는 일에 일반적으로 1.5는 곱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남에게 달린 일은 2배는 고민해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멀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시제품까지 6개월이었다. 인증까지 4개월이었다. 그러면은 6개월 곱하기 1.5, 4개월 곱하기 2 하셔가지고 총 17개월 정도 걸리는 거. 그래서 실제 계획서 안에는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딜레이 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명기하시고 최대 여기까지지만 저희의 계획상은 여기까지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좋겠죠. 세 번째, 과연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MVP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연구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창업자의 우선순위가 조금 상이합니다. 연구자는 성능 향상이 우선이고요. 인증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찾아요. 그래서 시장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고도화된 기술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술이 좋으면 시장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자의 순서는 달라요. 시장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최초의 기능을 만들어요. MVP가 Minimum Viable Product예요. 최소 요건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설문을 통했더니 이런 문제가 가장 컸어 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건 고도화시키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연구자 특유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능을 1% 올리는데 6개월을 씁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게 그 1%가 아니었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안 쓰고 뭐 빼길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것이 완벽주의적 기술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자아실현이야. 연구자인 거야. 창업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부채 이자는 시간과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기회 비용들도 다 돈입니다. 왜 시장 검증이 기술 고도화보다 먼저인가? 이제 이 제목만 보고도 얼핏 눈치채시죠? 맞아요. 고객이 원하는 바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을 발견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한테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때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을 해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요처고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도화를 먼저 하잖아요. 연구자는 수요자가 아니야. 돈을 지불할 사람이 아닌데 투자를 하거나 사업계획 쓰거나 자금 조달하시는 이 많은 과정들 속에 연구개발만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 소개서, 제품 소개서, 기술 안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첫 제품 체크리스트들은 타협해도 되는 것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타협해도 되는 거는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바이브 앱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관, 마감 품질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은 여기가 아니라 요만큼까지 넓게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 수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1나노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고객은 야 2나노까지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안전, 법규, 인증 관련 최소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뭐 샌드박스 규제가 통과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령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고객이 돈을 내는 그 핵심 기능 하나, 그 다음에 측정이 되냐, 검증 결과를 숫자로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기록들도 그 다음 버전에 대한 부분들의 근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없어. 좋았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4, 돈 안 쓰고 아이디어 테스트하기. 이 파일럿 테스트 전략은 연구에서 시장 검증까지의 흐름이에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가설 수립 단계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시장 조사를 진행하세요. 의향서도 받기도 하고 랜딩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어떠세요? 괜찮은데? 우리한테 도입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정말 50%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가 있으면 그 한 개사랑 POC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MVP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통과 기준을 미리 숫자로 정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기준이 없는 검증이 아니에요. 파일럿 테스트하는 건 목적은 매출이 아니라 증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걸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남겨두면 다음 단계로 여는데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접용을 하기 위한 4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세트예요. 첫 번째는 고객 인터뷰 진행하는 거. 돈 안 들죠? 잠재 고객 10명에게 문제만 묻는 거예요. 내 기술에 대한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통과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혹은 7명 이상이 똑같이 심각하다고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해각서나 이게 구매 의향서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평가나 투자에서 굉장히 강력한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매 조건에 있는 내용들을 한 건 이상씩 LOI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써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랜딩 페이지.
이제 이런 것들은 10만 원 이하거든요. 등록해가지고 제품 소개 페이지 만드시고요. 홈페이지도 한번 테스트로 돌리면서 올려보세요. 요즘에 바이브 앱도 있고 AI로 많이 이제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랜딩 페이지를 올려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문의하는지, 클릭하는지, MAU는 어떤지, DAU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뭐 회원 가입으로 저항이 되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뭐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들 투자자이시고요. 시장 전문가 분들이세요. 시장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검증 통과의 기준은 어떠냐? 무엇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가느냐?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고객 인터뷰는 문제가 실제하고 심각한가? 그렇습니다. 라고 10명 중에 7명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현실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의향서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돈을 낼 주체가 있는지 이건 내가 써줄게. 돈 되는 거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LOI 한 건, 그 다음에 POC 합의 한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되는지, 그래서 전환율은 몇 퍼센트까지 되는지, 그다음 문의는 있는지, 파일럿 POC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정말 A라는 회사에 이런 공정에 이런 기술에 이런 데이터에 이런 컴퓨팅이 했더니 내게 적용이 되더라. 정말 짜릿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KPI 정량적인 지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 전환의 논의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례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대학 연구실 출신 소재의 스타트업 A사예요. 이건 이제 익명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시제품을 완성하는데 계획서 상에는 8개월이 걸린다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14개월이 걸렸어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핵심 부품에 대해서 리드 타임이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공인 인증에 대해서 신청하면 3개월이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시험 기간 대기열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치 부족하니까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반려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첫 매출은 창업 거의 3년 차에 매출이 발생했어요. POC도 원래는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무상으로 2건이나 또 진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실 출신의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인증 대기 중에 돈이 자꾸 나가니까 소진이 되니까 이 사이에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 R&D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서 이게 런웨이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들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얘가 버틸 수 있었고 그 기회를 가지면서 매출이 발생되면서 기사회생처럼 살아날 수 있었죠. A라는 사례에서 배우는 세 가지를 좀 보면 외부 시간에 계획을 넣어야 돼요. 통제 불가. 남의 시간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체 지연 시간의 대부분이에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연 시나리오는 자금 운용 시나리오랑 똑같습니다. 내가 12개월 만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의 자금 계획과 34개월이 걸린다고 했을 때의 자금 계획에 전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런웨이를 늦출까, 자금 소진을 늦출까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6개월 밀리면 자금은 어디서 오지? 정부 R&D도 준비하고 또는 이 사이에 우리가 뭐 외주 용역을 일부 받아서 혹은 뭐 시험 인증 개발 작업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사이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상 POC 검증해주는 작업들을 다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소액을 받으시면서 유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도 발생되는 실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게 또 다른 이제 희열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레퍼런스가 쌓이기도 하고 성능 데이터의 확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폐업했던 사례들을 보면요, 기술 완성만 최우선이야. 시장에서 안 쓰고 못 배길 거라는 확신상에서 시장 반응 확인은 완성 후에 해야지.
그러니까 시장 반응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시제품이 나와야지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증 지연을 감안하지 않은 단일 시나리오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연되면 대안 자금이 없어요. 완성 시점엔 이미 런웨이 자금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건비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으로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일정 5문항이 있어요. 모든 단계에 통과 기준 숫자가 정의되어 있어요. 통제 불가의 시간, 남의 시간이죠. 이게 별도 마일스톤에 표기가 되어 있으세요? 개발과 시장 검증이 일직선이 아니라 병렬처럼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6개월 이상의 지연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또 다른 전략을 세워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기술 개발이 아니라 매출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시간까지의 계획을 세우신 게 맞으세요? 이게 3개 미만이시라면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일정은 약속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한, 가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서에는 틀려도 수정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설계된 계획이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언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를 배웠어요. 기술이 실제 고객을 만나는 시장 진입과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전의 과정들,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